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퇴근을 했는데요. 베란다로 퇴근하자마자 다육이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서 지금 나가는 중이랍니다. 오늘은요, 짝꿍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없었어요. 일찌감치 나간다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잘 다녀오시라 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있는 대전은요, 낮의 기온도 지금 한낮에 영하 1도, 지금 현재는 밖의 온도가 영하 5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고 갔나 걱정이 되어서 퇴근길에 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방 안에 들어오니까 보일러를 꺼놓고 나가서 외출로 틀어놓지도 않고 아예 꺼놓고 나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도 냉거리고 베란다도 엄청 추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창가 쪽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제가 집에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5cm 정도, 진짜 5cm 정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밖에 날씨가 영하 5도기 때문에 요 바깥쪽으로 직접 바람을 쐬는 아이들이 얼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래도 다육이 아빠라고 옆에서 좀 등을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서 처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초입에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방에서 나왔잖아요. 거실은 아니고 이제 방 딸린 베란다거든요. 그런데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 방에서 거실로 베란다로 향하는 이 문이 저희는 이렇게 있거든요. 저렇게 바깥에는 그냥 맨 유리창이고요. 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유리창에 뽁뽁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방 안에 보일러를 뗐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일러를 안 떼서 방 안도 지금 추운데 그래도 어쨌든 저 베란다보다는 여기가 조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보니까 이 문을 이렇게 열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실내의 공기를 베란다에 찬 공기하고 온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환풍이 안 될까봐 창문은 5cm 정도 열어놓고요. 저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나갔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선풍기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선풍기를 놓고 키는데 제 짝꿍은요, 성격이 일단은 외출을 하려면 모든 콘센트를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되는데 단 예외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 베란다 다육이들 때문에 식물용 LED 등을 켜주잖아요. 요즘 같은 겨울이고 또 햇빛이 부족할 때고 또 혹시라도 둘 다 외출을 할 때는 아침부터 나가기 전에 이 등을 켜놓고 나가요. 불을 켜고 제가 올 때까지 이렇게 켜놓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걸 모든 콘센트를 이렇게 다 꽂아놓고 나간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방 안의 모든 콘센트는 하다못해 휴대폰 충전기도 다 뽑아놓고 나가요. 이 콘센트를 전체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꽂아 있는 거를 못 보거든요. 근데 다육이들이 추워서 걱정이 되었는지 식물등은 다 켜놓고 저 5cm 정도 열어놓은 걸로 다육이 베란다에 환풍을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환풍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 날씨가 낮에도 밖에 날씨가 영하 5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얼으면 어떡하나 하고 실내 공기 온도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갔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놓고 가다 보니까 지금 제 방에 제가 오자마자 보일러를 켜긴 했는데요. 제 방이 아주 썰렁하니 춥더라고요. 그래도 다육이는 제가 오자마자 저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봤거든요. 안전해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9도잖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베란다 온도가 7도더라고요. 7도. 그래서 5도에서 7도 정도를 유지를 하면 베란다 온도는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건조해서 습도가 28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육이들이 꽉 차 있어도 저는 물관수를 한 열흘 전부터 안 했잖아요. 화분 속에 수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다육이들의 몸에 수분이 있어요. 수분이 있어서 통풍이 안 되면 물음이 올 수도 있고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cm 열어놓은 양쪽으로
이쪽도 열었고요. 네, 이 식물등을 이렇게 켜놓잖아요. 이 식물등을 켜놓으면 이게 약간의 그 난방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등을 가까이 대면 좀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등이 지금 많이 켜져 있잖아요. 이게 난방 효과를 살짝 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을 켜놓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바깥쪽으로도 온도계가 저쪽에 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양쪽으로 7도더라고요. 7도. 그래서 5도에서 7도를 유지를 하려고 나름 저쪽 바깥쪽에 창도 지금 제가 소쿠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요. 5cm 정도 열려 있어요. 저기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일단은 소쿠리를 한두 개 빼고 그렇게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소쿠리 2개를 치웠어요. 일단은 2개만 치웠어요. 하나만 치워도 저 안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요 키핑장에 진짜 바구니만 그대로 들어서 옮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블루엘프가 이렇게 있고 방울복랑도 이렇게 있죠. 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5도인데 이 아이가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직 뿌리 활착을 못한 것 같은데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젯밤에 자리를 바꿔준다고 해놓고 그냥 잤습니다. 자리를 안쪽으로 조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홍시는 물이 고프네요. 물을 관수한 지가 한 열흘이 넘어서 물도 고프고 요 토스카넬리도 물이 약간 고파서 다육이들이요 약간 말랑말랑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에 저는 물관수를 안 할 거예요. 분갈이 하고서 천물을 못 먹은 아이들이 한 몇 명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몇 개 있는데 그런 아이들만 안쪽으로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 등 밑에 이쪽으로 자리를 조금 바꾸어가지고 물관수를 이렇게 조금 소량의 물로 관수를 조금 해줄까 한답니다. 물을 너무 말려도 안 되거든요.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데도 습도가 28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습도가 높지 않아서 조금 마음은 놓이는데 저는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수연금이 조금 추위에 약해서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냉해를 입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고 또 추위에 약하다는 뭐 라울이라든가 당인 이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댓글에 당인이 입장이 좀 투명해졌다라는 댓글이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냉해 피해도 살짝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창가 쪽에서 냉해를 만약에 입었다면 거실 안으로 들이지 마시고요. 자리만 바꿔서 여기서 만약에 블루엘프가 얼었다 하면은 이렇게 벽 쪽으로 거실 쪽으로 이쪽은 그래도 좀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이런 장소에다가 놓으면 바로 회복을 한답니다. 살짝 얼은 거는 회복을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냉해를 입히지 않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뿌리 속에 다육이 얼굴은 멀쩡해도 이 뿌리가 혹시 냉해를 입어서 상처가 생기면 이 아이들이 서서히 병증이 생겨요. 아무래도 연약해지고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봄에 회복을 하는 것 같아도 라울이 만약에 냉해를 입었다 하면 여름에 입장을 전부 떨구고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분 속에 수분을 많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추운 날 한파 때는 더더욱이나 물관수를 조금 피해서 다육이가 하엽이 지고 조금 마르더라도 물관수를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낮에 저처럼 직장맘이라든가 집을 비워야 한다든가 외출을 할 시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육이 얼굴에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찬바람만 안 닿게 5cm 정도 이렇게 얼굴을 피해가지고 5cm 정도 열어놓고 오늘 아침에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어젯밤에 첫 한파를 보냈잖아요. 눈 뜨자마자 베란다에 나와봤는데요. 그 방한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촬영 마치고서 세워놓은 채로 잤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 유리창에 성에가 하얗게 끼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에가 낄 정도면 굉장히 추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육이 피해는 없었는데 오늘 밤에는 어제보다 더 춥대요. 더 추워서 그래서 오늘도 창문은 꼭 닫고
방한지를 여기다 세워서 그렇게 똑같이 보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선풍기를 혹시라도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조금 아주 1cm나 2cm 이렇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방 안의 이 문을 열어가지고 온도를 공유하는 거죠. 이 거실이나 뭐 방이나 이렇게 통하겠죠. 이 문을 이렇게 열으면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뜨거운 온도가 베란다로 퍼지면 한 2도 정도, 3도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베란다에 너무 덥게 해도 안 좋아요. 너무 덥게 해도 안 좋고 보통 5도 정도 이쪽 저쪽으로 유지를 시켜주면 다육이들이 겨울나기에 별로 문제가 없답니다. 대신에 화분 속에 수분이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매일 똑같은 아이들을 보여드려서 조금 심심하다 싶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언박싱을 해야 되거든요. 세종에서 온 다육이들이 지금 포토지에 그대로 있어요. 그 아이들 조금 보여드릴까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본답니다. 지금 왜냐면요, 분갈이 하잠도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분갈이를 못할 것 같아서 요번 추위를 지나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레몬로즈 금이랍니다. 세종에서 이렇게, 요건 키핑장에서 키우려고 이 아이를 왜 데려왔냐면 작년에 제가 레몬로즈 금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많이 다져졌고 입장이 짤뚱하니 그렇게 다져진 아이라도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데리고 왔는데 작년에 이 레몬로즈하고 같이 좀 힘들어했던 버클리 금이 있죠.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레몬로즈는 그냥 완전히 보내버렸고 그 버클리 금은 아직도 베란다 안에 있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꺼내지는 좀 못하고요. 이렇게 색감이 한번 꺼내 볼까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 겨울만 조금 잘 지내면 봄 되면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보세요. 간잎장에 상처 있는 잎도 있고 병증이 있는 잎도 있는데 가운데 생장점에서 새 잎장을 만들고요. 날씨가 춥다고 이렇게 핑크색 살짝 라인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제대로 잘 관리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아직도 이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겨울에 냉해를 입혀서 보낸 다육이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죠.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홍페페가 추위에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쪽 베란다 제일 따뜻한 곳에 저 안쪽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오자마자 이 아이를 봤답니다. 이 아이가 추위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저 창가 쪽에 있었어도 멀쩡하게 괜찮았는데 이 아이를 저 창가 쪽에 내놓고서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요 두 개만 완전히 냉해를 입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서 물이 차가지고 흥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화분이요 엄청 차요. 지금도 베란다가 공기가 굉장히 찹니다. 8도인데도 손이 시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아이가 제일 그래도 여기가 따뜻한 장소고 LED 등을 켜놓고 저 방의 문을 열어놓으면 올 겨울은 여기서 이렇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리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데려온 수잔아이거든요. 수잔아이가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답니다. 이 추운 날씨인데도 그래도 거리대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베란다에서 안쪽 선반에 있어가지고 이 꽃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꽃 보려다가 이 아이가 우쭐하지 않을까 그것도 또한 걱정이 된답니다. 수잔아에도 제가 꽃 피운다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저 밑에 칸에서 저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추운데 꽃봉오리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제가 오늘 퇴근하면서 제 집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요. 저희 집은 5층이거든요. 그런데 계단에 아래층에서 그 개발선인장을 복도에 내놨더라고요. 저는 개발선인장을 지금 거실에서 하나 짝꿍이 키우고 있는데요. 계단이 춥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꽃봉오리를 전부 물고 있는 게 참 신기했어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에서 엄청 추운데요. 계단이. 그런데 찬바람을 막아서 그런지 꽃봉오리를 전부 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식물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어제보다 색감이 더 들었나요? 라지아가 너무 이쁩니다. 사과꽃도 이렇게 색감이 들었고요. 제가 또 추위 타는 아이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 아이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있죠. 요거 부용. 제가 거리대에서 부용을 여름 내에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리고 꽃봉오리 맺힌 모습이 얼마 전까지 보여드렸는데 요 위에 꽃대는요. 이게 입장이 떨군 게 아니고 꽃대를 잘라준 그 꽃대랍니다. 꽃대가 이렇게 말라갖고 있는데 이 아이도 추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어른 것 같지는 않죠? 그래도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긋고 있고 이쪽도 꽃대 잘라준 곳이고 요것도 꽃대가 한 3개 정도 올라왔었는데 얼마 전에 잘라주고 이렇게 있는데 요 부용도 추위에 약해서 좁은 선반이지만 그래도 안쪽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이 거실에 문을 열어놓은 안쪽에 이렇게 좀 따뜻한 곳에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당인도 추위에 약하고 라울도 추위에 약하지만 저는 베란다에 라울이나 당인이 없어요. 저 염자가 추위에 좀 약하고 여기 둥근잎빛이 흐리대도 좀 추위에 약한데 저 아이가 창가에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 자리를 좀 바꿔주려고 하고요. 저것도 장미어부거든요. 장미어부도 추위에 굉장히 약한데 저기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낮에 밤에는 제가 그래도 지켜서서 온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낮에 집을 비웠을 때 짝꿍도 비우고 저도 비우고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 관리 소홀에 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약간 자리 바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파 한겨울에 이렇게 노랑잎을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는요, 뭐 한파며 겨울이며 이런 게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고 노란 이파리를 계속 저렇게 올리고 있답니다.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낮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집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온도 관리를 편안하게 할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한 게 뭐냐면요. 영하 6도, 7도 뭐 그 정도 되었는데요. 뜨자마자 저는 못 나오고 짝꿍한테 베란다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주라 그랬어요. 왜?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좀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 창문을 한번 딱 열어서 지켜섰다가 뭐 한 1분 정도 오면 이 찬 공기가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엄청 손이 시려울 정도로 썰렁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바로 닫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닫으니까 그러고 나와서 제가 온도 체크를 하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어왔을 때 저 창문을 딱 닫으니까 9도였거든요. 오늘 아침 베란다 온도가 9도였는데 이 창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은 게 한 1분도 채 안 됐을 건데 찬 공기가 안으로 싹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온도계가 4도를 가리키더라고요. 4도를 그 정도로 공기 순환을 수시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문을 꼭 닫고 잤다면 눈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서 공기 환기를 한번 시켜주고 또 낮에도 집에 계시다면 한 번씩 수시로 창문을 추워도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지켜서서 열어서 찬 공기를 한번 싹 쐬준 다음에 바로 닫는 이런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선풍기를 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을 한 번 더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켜서서 해주세요.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또 깜빡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냉해 입어요. 올해도 첫 한파 맞아서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요. 냉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한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 뭐 워낙 잘들 하시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올해는 영상에서 다육이 냉해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자, 짱이만 오늘도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종에서 온 아이들 보여드린다고 해놓고 그거 따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모아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문가드니스 노란빛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아직 뿌리 활짝 안 했는데 오늘 조금 안으로 들여서 소량의 물관수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